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비가 오고 구름 낀 날이 많아 햇빛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농가들은 이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참 수확을 해야 하는데 담양에서는 딸기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담양 주산리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초록빛 잎사귀 아래 딸기가 대롱대롱 맺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곰팡이가 슬어 과실이 물렀거나 과형이 울퉁불퉁합니다. 큰 줄기마다 딸기가 7개가량 열리는데 내다 팔 수 있는 건 1개 정도입니다. 먹을 수 없게 된 딸기입니다. 이렇게 농장 곳곳에는 버려진 딸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현술 씨는 농업 재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47년 농사 지었는데 10일 동안 햇빛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일이고 수확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제 막막을 따름이죠 지금. 인근의 다른 농가. 수확기에 접어든 빨간 딸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생겨 다 없앤 겁니다. 남은 어린 딸기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양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귀농 3년차 기훈범 씨는 딸기밭 2,000제곱미터 전부 이렇다며 지난달 운영비 450만 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량 지금 수확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대출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라도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딸기뿐 아니라 멜론과 장미도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과일이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과일의 형태나 모양 이상, 곰팡이 발생 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려면 일조량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과 같이 피해가 즉시 확인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피해 품목과 규모, 각 지역의 일조량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에 나설 광주 전체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광주 동남갑 강형구, 동남을 박은식, 서구갑 하원식, 광산갑 김정현, 광산을 안태욱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최근 서구을 김윤, 북구갑 김정명, 북구을 양종화 후보의 단수 추천을 결정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은 나주화순 김종훈 등 10곳 중 선거구 8곳의 후보 단수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추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이 같은 당명 채택과 함께 당대표 선출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민주세력 결집 등을 위해 긴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늘 예정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어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용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뒤에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어 홀로 남겨지는 이들을 위해 해남군이 첫 공영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신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에 있는 남도 광역추모공원입니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 뒤편에 꽃 한 송이 없는 유골함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부한 무용고 사망자들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용고 사망자 13명을 합동장례로 치렀습니다. 무용고 사망자들이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단계는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용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3,000명 정도에서 지난해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 뒤 유품 처리에서 화장까지 장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들은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장례식 비용만 치르면 마을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장례식 이런 형태로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력 사용량 분석 등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등 사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암에는 조선시대 외적을 막아내고 주민들을 지켜낸 영암읍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시설들이 파손됐고 일부터에는 경찰서도 들어서 있는데 영암군이 경찰서를 이전하는 등 읍성 복원에 나섭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영암의 한 둘레길. 굽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m 높이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과 마주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외구로부터 고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암 읍성입니다. 영암성 둘레길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돌로 쌓아올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 장군과 영암 군민들이 왜구 6천여 명을 물리쳤던 영암성 대첩의 현장이기도 한 영암읍성. 당시 성에는 성문 3개와 동원, 객사 등 15개의 관청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성이라는 것은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일부 구간만 남아 담장이나 축대 등으로 사용되면서 잊혀질 뻔했던 영암읍성의 역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영암읍성 일부 구간과 당시 토기와 자기 등의 유적을 확인한 영암군이 영암읍성 복원에 나섰습니다. 조선 당시 감옥시설인 형옥과 남문, 성벽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영암경찰서도 이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영암읍성 복원과 함께 읍성을 중심으로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담은 관광, 문화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해서 영암군은 영암성 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영암성의 날이나 거리 퍼레이드 등의 문화행사도 추진해 영암성 유적지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최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집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신고로 최 경위를 붙잡은 경찰은 최 씨가 지구대 경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 조치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고 이홍길 전 이사장은 전남 한평 출신으로 1960년 광주고 재학 당시 반독재운동 4.19 시위에 참여했고 전남대 학생 시절은 물론 교수 재직 당시 각종 민주운동에 참여해 해직됐습니다. 이후 1980년 이 전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위한 전남도청 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구속당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사 600여 명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추산 의사 2만 명이 참석한 오늘 집회에는 광주 전남 의사회 소속 개원이 외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